오늘은 조셉 머피의 잠재의식의 힘 17장 나를 사랑하는 첫 단계 잠재의식으로 용서하기. 사실은 우리가 가장 여기서 핵심 코어 중에 하나도 나를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야 되는데, 그 중에와 잠재의식에 쌓여있던 걸 내가 내 자신을 믿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17장 나를 사랑하는 첫 단계 잠재의식으로 용서하기. 마음의 평화를 얻고 온전하게 건강해지려면 타인을 반드시 용서해야 한다. 완전한 건강과 행복을 원한다면 나에게 상처를 준 모든 사람을 용서해야만 한다. 신의 법칙과 질서에 따라 생각하며 자신을 용서하라. 타인을 먼저 용서하지 않으면 자신을 온전히 용서할 수 없다. 자신을 용서하지 않는 것은 영적으로 오만하고 무지한 상태에 머무르는 것과 다름없다. 17장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삶은 사람을 편애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삶이시며 삶의 원칙은 지금 이 순간에도 나를 통해 흐르고 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 조화, 평화, 아름다움, 즐거움, 풍요의 모습으로 존재를 드러내기를 좋아하신다. 이는 하나님의 의지 또는 삶의 경향이라고 불린다. 우리는 그 삶의 원칙에 따라 오늘도 숨을 쉬고 살아가고 있는데요. 생명은 언제나 용서한다. 생명력이라고 하는 단어가 다른 책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생명력을 표현하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생명의 원칙은 한없이 용서한다고 하는데, 자기 손가락을 자른 사람도 용서하고 내 안에 있는 잠재의식이 지능을 발휘해 그 곧바로 손가락을 한다고 하는데, 손가락이 잘려나간 자리에 새로운 세포가 돋게 하는 것도 생명력. 우리는 그 생명력의 힘을 믿어야 한다고 조세 머피가 누누이 강조를 하고 있어요. 자신을 용서해도 괜찮다라고 하는 사례를 얘기하면서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굉장히 괴로워하고 굉장히 성공적인 삶을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기쁘지도 않았고 계속 자책하고 있는 그 사람을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해 줬다고 합니다. 나는 이야기를 마친 그에게 사람의 몸은 세포 활동을 통해 12개월마다 새로 형성된다는 말을 들려주고,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더는 수년 전 사진을 저지른 사람이 더 이상 아니다. 게다가 그는 정신적으로든 영적으로든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고, 그는 인류를 향한 사랑과 선의를 가득 품은 사람이기 때문에 더 이상 자기 자신에게 벌주는 것을 멈추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비판의 상처를 입을지 말지는 내 선택이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얘기한 거에 굉장히 고통을 받는데요. 어떤 분이 발표를 했는데 동료 교사가 빼곡하게 쓴 글을 주면서 발표에 대해서 평을 해놨다고 해요. 근데 이걸 받은 사람이 꼬지람을 듣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굉장히 불쾌했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그 동료가 보낸 편지를 천천히 읽다 보면 그 내용 중에 내가 향후에 앞으로 개선할 부분이 있다. 값진 내용을 담고 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그 동료가 얘기한 그 내용을 어, 비난하거나 불쾌하게 생각하지 않고 곧바로 공립 스피치 학원에 등록해서 발표력을 키우기로 했대요. 그리고 그 편지를 보는 동료에게 전화를 걸어서 자신의 발표를 주의 깊게 들어주고 그렇게 평가를 해줘서 고맙다고 말을 전해주고, 그 위에 이 사람도 굉장히 발표력이 향상되고 더 이상 그런 얘기를 듣지 않았다고 합니다. 상대방을 이해하려면 지난 시간에 공감이라고 얘기했는데, 일단 먼저 동정심을 베풀어야 하고 상대방이 평화로운 마음으로 타인과 조화를 이루며 이해심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공감력이 있는 그런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무한한 지성에 귀 기울이면 응답이 된다고 합니다. 저는 하나님께 인도를 구하는 기도를 올렸고, 그게 답인지 몰랐지만 언제나 우리한테는 무한한 지성이 답을 주고 있다고 하고, 그 응답을 받을 준비를 우리가 매번 해야 된다고 귀를 기울이라 한다 합니다. 오늘 진아영이 유아 관련돼서 우리한테 삶에서 가장 소중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데, 그거 하나 보고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질문인데, Why are you here? Why am I here?
이 세상에 내가 왜 존재하는 걸까? 근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 안 해보면 쉽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애들은 반에서 성적이 좀 더 잘 나오는 거, 고등학생은 입시 성적 조금 더 잘 나오는 거, 대학교 조금 더 좋은 데 들어가는 거, 대학생은 직장 조금 더 좋은 데 들어가는 거, 어른은 그 직장에서 승진 빨리 되고 그런 거가 목적이라고 조금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leave the world a better place than you found it. 세상의 최고가 돼야지, 이 최고의 전문가가 돼야지만 하는 게 아니고 나에게 주어진 것으로 내가 세상에 할 일이 있다고, 큰일 하지 않아도 보탬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이 돼서 내가 태어나기 전보다 내가 태어난 후, 내가 가고 난 후에 조금 더 better place, a better place 만들어 보자고요. 네, 저는 이 말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내가 작은 미약한 힘이지만 이 좋은 세상을 더 나은 세상으로 만들기 위해서 내가 뭔가 역할을 할 수 있다면 그게 이 삶의 존재 이유가 아닌가 싶어서 갖고 왔고요. 오늘 시 한 편 갖고 왔습니다. 김남조 시인의 생명인데 이 생명에 갖고 있는 시의 의미가 굉장히 좋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생명, 김남조. 생명은 추운 몸으로 온다. 벌거벗고 언 땅에 꽂혀 자라는 초록의 겨울보리. 생명의 어머니도 먼 곳 추운 몸으로 왔다. 진실도 부서지고 불에 타면서 온다. 버려지고 피 흘리면서 온다. 겨울 나무들을 보라. 추위에 맨돌날로 제 몸을 다듬는다. 잎은 떨어져 먼 날의 섭리에 불러가고 줄기는 이렇듯이 충전 부싯돌임을 보라. 금가고 일그러진 걸 사랑할 줄 모르는 이는 친구가 아니다. 상한 살을 헤집고 입 맞출 줄 모르는 이는 친구가 아니다. 생명은 추운 몸으로 온다. 12댐은 다 지나온 추위로 하얗게 들어눕는 한방눈, 눈송이로 온다. 저는 이 시에서 금가고 일그러진 걸 사랑할 줄 모르는 이는 친구가 아니고 상한 살을 헤집고 입 맞출 줄 모르는 이는 친구가 아니라고 하는데 내 자신도 나를 내가 금가고 일그러졌다 해도 사랑해야 하고 상한 살을 헤집고 그 입 맞출 줄 아는 이도 내 자신이어야 한다는 그 메시지로 받아들였고요. 마지막에 생명은 곤란의 직면에서 한층 더 빛나온다라는 문구가 있더라고요. 생명은 활동에 의해서만 생장하고 활동은 무엇인가? 저항하는 것에 직면해서만 가능한 것이다. 저항하는 것이 닥쳐오기 때문에 일하는 것이 즐거운 것이다. 위대한 능력은 혼란 속에서 나타나오는 일이 많은 것이다. 혼란을 혼란으로 보지 말고 인생으로 걸어가라. 우리가 지금 현재 힘들거나 뭔가 곤란하거나 어려움에 직면했다면 내 안에 생명력이 뻗어나오는 그 신호탄이라는 걸 믿으시면서 오늘 내가 힘든 일을 만나거나 뭔가 괴롭다 하더라도 내가 살아있음의 증거이다 생각하시고 그렇게 하루를 살아가는 날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이었습니다.